자, 이 문제가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에서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중학교 3학년은 이렇게 배워요. 접선과 현이 만나서 이루어진 이 각은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과 같다. 이게 x면 여기 x가 돼요. 근데 이게 이등변이거든요. 이변 길이 같은 이등변이라 이게 50이야. 180에서 50을 빼면 130이 남죠? 그럼 130이 둘로 쪼개. 그럼 65가 되네? 이 각 하나가 65 돼요. 그럼 얘는 답이 65도가 되는 겁니다. 중3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중3 사실 이 정도면 중3은 눈으로도 풀어. 근데 아직 여러분 중3이 아니잖아. 안 배웠잖아, 저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보세요. 이게 90이 핵심이에요. 저 왜 내는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괜히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90? 50? 심심한데 이거 구해볼까? 40. 얘가 40이라고? 이등변. 이게 아니고 왜 얘를 기준으로 하냐면 각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이등변. 그 180에서 40 빼면 140? 140로 쪼개면 여기 70이네. 요 각이 70이야. 만약 이 각의 크기만 안다면 이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쳐서 180이니까. 이건 어떻게 구하지? 90도잖아. 이등변이에요. 이것도. 이 몇 도야 그러면? 45도. 그럼 45, 70 합치면 115, 115를 180에서 빼내면 65도. 여러분 아마 이렇게 푸셔야 될 겁니다. 기준이 안 잡혀서 그래.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기준이 안 잡히는 상태로 그냥 그때그때 감에 따라서 풀다 보니까 어떤 날은 풀리는데 어떤 날은 안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기준은 어쨌든 이 각 크기를 알려면 몇 번이라고요? 8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만큼의 각의 크기에서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지금 문제에서 원했던 이 각의 크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처음에 썼던 파란색은 외심과 관련됐죠. 그렇지? 외심은 핵심이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 40, 여기 60. 그죠? 여기 몇 도예요, 그러면? 각에 있는. 80도지? 그렇죠? 그럼 여기는 몇 도예요? 이 거분 보일까? 이걸 그렇지 말 여기를 표시하면 보일까? 이게 몇 도죠? 잠깐만요. 이걸 고민한다고? 110도. 어허? 뭔 소리야? 막 크기를 봐봐. 이게 115고요? 아, 잠깐만요. 여기 외심이죠. 그럼 80도. 80도. 이 각이 2배잖아. 이걸 왜 고민해? 이 각이 2배잖아요. 80도. 그럼 180에서 80 빼면 100 남죠. 100을 얘네 둘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만큼 몇 도라고 봐야 돼요? 50도겠죠. 네. 그 다음에 내심을 봐야죠. 내심의 뜻은 각의 이등분선이지? 그럼 아까 여기 있는 80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반으로 나눠졌다는 뜻이니까 40도겠네요. 네. 그럼 남아있는 이 각의 크기는 50 빼기 40? 10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풀이가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명심해야 돼요. 이 각 크기를 다 찾고 여기서 여기 각을 빼야 되니 근데 이 각은 구하기 쉬워요. 이 각 크기만 각의만 알면 각이 이등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각은 구하기 편한데 여기 처음에 이 각을 구할 때가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으시겠죠. 이 전체 큰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12 곱하기 높이 5. 이유는 얘가 수직이니까. 90을 끼고 있는 양변 길이가 밑변 높이가 될 테니까. 근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도 있나요? 이 삼각형 안에 내저번이 존재하죠. 그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 이 길이. 이 길을 r로 두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내전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 합. 네, 이걸로 r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럼 2분의 1 지우시고 여기는 12 곱하기 5는
이게 몇 알이에요? 30알. 약분하죠? 이렇게 약분하면 1 남고 여기 6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1 남고 여기 2가 남으니 R값은 얼마인가요? 2입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문제였죠? 뭐 구하는 거였죠? 지금 이 문제가? 5이? 5이. 5이. 여기.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 반지름 길이가 얼마죠? 2분의 13이죠. 절반값이니까. 아니요. 반지름 필요 없고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반지름 길이가 아까 얼마였었어요? 2. 그럼 여기도 2가 되고 이게 직각이니까 이게 무슨 사각형이 되죠? 정사각형이 되죠? 그럼 얘도 2가 되고 얘도 2가 돼요.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3 남죠. 여기 길이 얼마예요? 3되네요. 여기 전체 길이에서 요 길이 아까 말했지만 여기 전체 길이가 13이잖아요. 13에서 요 3 빼면 10 남고 여기서 이 반지름 길이 빼면 이 길이가 되겠죠. 아니면 그냥 반지름 직접 구하자. 안 구하려고 그랬던데 요 반지름 길이가 얼마라고요? 2분의 13. 13의 절반값. 그럼 여기는 5이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인 5이 아니야? 5이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인 2분의 13에서 2분의 6을 뺀 길이. 정답은 2분의 7. 네, 이렇게 되겠네요. 보통 이렇게 많이 풀죠. 아마 풀이집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아마 선생님이 참고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지금 학년뿐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교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강요는 아니나 뭐 교과과정상 꼭 해야 됩니다 라는 강요는 아니지만 확실히 알아두면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특히 고등학교 어려운 문제들 풀 때는 근데 임팩트 있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풀이가 있는데 이비한 길이 A라고 두고 이거는 직각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직각이지만 직각이 아니어도 이 공식은 성립해요. 여기서 만약 이쪽에 있는 변 길이를 구하시오. 이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만큼도 x죠. 그럼 저 x를 구하는 공식 기억해요? 혹시?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삼각형 세 변 ABC 중에 x라는 변을 직접 포함하는 게 a와 b죠. 그 직접 포함하지 않는 c를 뺍니다. 이걸 2로 나누시면 x가 나와요. 이건 왜 이런 공식이 나왔냐면 여기는 이 길이가 a-x인 거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 길이는 b-x인 거 이해되세요? 근데 이쪽이 a-x면 이쪽도 a-x가 되고 이쪽이 b-x면 이쪽까지 길이인 얘도 b-x가 돼요. 그럼 a-x랑 b-x를 더하면 c라는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x, -x 묶어서 이항을 시켜요. 그럼 2x가 되고 반대로 c를 1로 이항하게 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되고 얘를 양변 2로 나누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공식화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공식이 나타난 건데 외우는 방식은 구하라는 변과 같은 변 하나 찾고 그 양쪽 변을 동시에 포함하는 두 개의 변은 더해주고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을 뺀 다음에 두 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구하는 거니까 2로 나누시면 저 변을 구할 수 있죠. 잘 봐. 이게 다른 어떤 도형보다 직각삼각형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반지름 R, 이게 반지름 R이에요. 그럼 얘도 반지름 R, 얘도 반지름 R이 되는 게 직각이니까 이해되죠? 정사각형이라고 그래서. 그럼 R을 구하시고 그럼 어떻게 구하라고요? 삼각형 세 변 중에 R이라는 변을 직접 포함하고 있는 12와 5는 더한 다음에 직접 포함하지 않은 13을 뺀 다음에 2로 나누시면 R이 나오고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2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처럼 하면 돼. 그 다음 풀이는 똑같은 거니까. 이게 2면 여기는 3이 남고 여기는 3이 남고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13에서 3을 뺀 길이 이렇게 풀면 좀 더 가볍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참고야. 절대적이진 않아. 이 도형이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래서 이 16이 이쪽으로 가서 변 길이가 OE 길이와 그 다음에 AB 길이는 같습니다. 성립한 건데 이게 평행사변인 거는 그런 것 같아. 그럼 그렇다면 이제 증명상 이게 왜 평행사변형인지 증명하려면 그 5가지 성질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5가지 뭔지 기억합니까? 이거 모르면 너 시험 볼 자격이 없는 거다.
사각형 중에 가장 중요한 평행사변 5가지 조건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는 이 공부를 헛한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평행. 두 번째는 네, 제 대변에 그 마주보는 변 길이 같다. 세 번째는 네, 마주보는 마주보는 대각 크기 같다. 네 번째는 그 대각선이 서로 나온 것을 이등분한다. 다섯 번째는 한쪽에 한 쌍의 변이 평행하고 평행하고 그 변 길이 같아야 된다. 그럼 이 5가지 중에는 뭐에 해당해? 이걸 고민 안 하고 그냥 대충 때려 맞춘 거잖아, 그러면. 이게 고민 안 되고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대충 때려 맞춘 건데? 아니, 당연히 평행사변이겠지. 누가 봐도 평행사변이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평행사변 아니면 말은 못 텐데, 어쨌든 말은 못해도 평행사변에도 마주보는 변길이 같으니까 AB랑 EO 같지 않나? 그럼 16이지 뭘. 그럼 공부는 반 한 거예요, 반만 한 거예요. 제대로 한 게 아니고. 뭐예요, 5가지 중에? 푸신 분들 중에. 저요? 이제 와서 고민한다고, 이거를? 공부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답만 맞췄다는 얘기잖아. 이거겠죠. 왜 이겁니까? 그러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합니다. 왜 평행하죠? 얘가 평행사변이었기 때문에. 문제 이게 평행사변이 돼 있죠. 네. 그럼 당연히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하다는 뜻은 이 연장선인 얘도 얘랑 평행하겠죠. 그래서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이 변 길이가 같은 거예요. 이거 왜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 BD가 이거 평행사변형. 두 번째 성질. 이등분했어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다시 여기 있는 네 번째 성질. 이쪽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변 같고 이변 같고 이변 같으니 마주보는 얘들이 같다. 그래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변 길이 같으니까 평행사변형. 이 변이 16. 이게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AQE의 크기를 구하시는 문제고요. 이게 접었잖아요. 그럼 접어서 생긴 각은 접기 전에 갖고 왔다라는 건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럼 여기 41도가 어디로 가겠나요? 여기로 가죠. 접었으니까. 이 점선과 이 접혀진 이 도형은 합동이에요. 어디가 접혀진 거냐면 C가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E로 간 겁니다. 얘랑 이 아래 있는 이 도형을 합동.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41도. 근데 이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 ABC가 평행사변형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Z자 모양으로 뭐가 성립하나요? 억각이 성립하죠. 이 40이 어디로 가냐면 이리 가네요. 무슨 도형? 이등변. 네, 180에서 40을 2번 빼면 여기는 각 크기 나오겠죠. 그럼 몇 도인가요, 그래서? 98도. 네. 그렇죠. 그림 같은 평행사변 ABCD에서 점 E는 BC의 중점이고 BC의 길이가 AB의 길이의 2배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지만 결국 2배란 뜻은 얘랑 얘랑도 같다는 뜻이죠. 괜찮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여기 봅시다. 이쪽에 있는 각, 어차피 우리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만약 여기 있는 각을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서로 이등변이니까요. 여기 있는 각을 이렇게 둘게요.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각을 y라고 합시다. 이거 x, y가 있네요. AB로 둡시다. 여기 있는 각을 A, 여기 있는 각을 B라 둘게요. 그럼 A와 B를 더하면 몇 도인가요? 180이에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는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안 해도 되겠는데? 그냥 360도에서 180도. 네, 180에서 A 빼면 180 마이너스 A, 걔를 2로 나누면 90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 있는 각도 같은 패턴이겠죠? 90 마이너스 2분의 B.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X까지 얘까지 다 더하면 180이 되죠. 네.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더했을 때 180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B 더하기 X 하면 180이 되고
괜찮습니까? 네, A 플러스 그럼 얘랑 이제 지워지고 따라서 x는 2분의 1 a 플러스 b. 그래서 몇 도가 돼요? 90도.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다른 풀이 저기를 x라 두지 말고 여기를 a라 b로 두지 말고 얘를 a라 두고 얘를 b라 둡시다. 그럼 아까처럼 이게 2등변이 되죠? 이렇게 2등변이 성립하니까. 그럼 여기도 a가 되겠네요. 억가 이렇게 z자 모양 억가. 여기도 이렇게 z자 모양 억가. 여기 b. 그래서 x는 180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근데 이게 a면 얘도 a가 되죠. 얘가 b면 얘도 b가 될 테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 이렇게 합치면 몇 도가 돼요? 80, 2a 플러스 2b가 180이므로 따라서 a 플러스 b는 90.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90.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디를 기준으로 두냐 차이점이. 우리 아까 여기를 a와 b로 기준으로 뒀잖아요. 이제는 여기와 a를 비우게 되면 이런 풀이로 또 역시나 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조건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나 억각 동의각이 잘 쓰이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억각이니까 이게 x야. 이게 x고. 그럼 여기 x가 1이 가서 억각이 성립하죠. 그럼 이 삼각형 이등변이 돼요. 근데 이 변이 지금 10인 상태죠. 평행사면에 마주보는 변이니까. 그럼 이 변 길이도 10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얼마인가요? 14. 그럼 여기 얼마 남아요? 4. 문제 뭘 구하는 문제죠, 지금? 응? 2f의 길이. 아, 여기 길이구나.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시. 여기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이죠.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점. 그럼 얘도 점. 이등변. 이게 10이면 이쪽도 10. 여기는 굳이 필요 없네요. 얘는 얼마 남아요? 4가 남죠. 그럼 10에서 4를 빼면 이 길이는 6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림에서 평행사변은 ABCD의 각 ABP 여기 얘랑 각 CBP 여기 얘가 4대 3의 비율이에요. 풀이가 아니라 미지수를 잡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통 우리가 꺾이는 점 나오면 이렇게 왠지 긋고 싶지 않나요? 왠지 그러고 싶죠? 여기 26. 그럼 여기 몇 도예요? 26도. 그럼 여기 몇 도 남죠? 27도? 여기 27도 남겠죠. 근데 이 각과 이 각은 다시 무슨 각? 이 각과 이거 Z자 모양으로. 억각. 이게 27? 그럼 여기도 27. 그럼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뭐 y라고 한다면 비례식. 이 각 대 이 각의 비율이 4대 3은 y 대 27. 그럼 3 곱하기 y는 4 곱하기 27. 3으로 약분했더니 9가 남고 따라서 y는 36이 되고 여기 36. 이 두 개 합치면 몇 도예요? 63도? 그럼 여기는 x는 180 마이너스 63, 117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거는 이제 미지수를 잡고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얘를 뭐 4y, 얘를 뭐 3y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까처럼 이거 잡아가면서 일단 쪼개고 요각 쪼개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쪼개도 될 것 같고 뭐 상관은 없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더하면 180 x 더하기 7y 180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각이 x면 이쪽 각도 x가 되겠죠. 마주보는 각이니까. 그럼 이 각은 얼마가 되냐면 x-26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 더하면 몇 도가 돼요? 180. 그래서 x 플러스 4y 마이너스 26 넘어가면 플러스 26이 되니까 79도. 이거 두 개 이렇게 연립해서 푸셔도 답은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되고. 너 감기 걸렸다고? 저 그래서 에어컨 틀어가지고 막 지금 저거 있잖아요. 나 때문이야? 네?
나 때문에? 네. 여기 학원 에어컨 때문에? 네. 에어컨 때문에. 모든 선생님을 걸고 넘어가려는 저 불굴의 의지 참 존경스럽다. 자, 이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중점을 잡아 연결하고 중점을 잡아 가까운 연결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 MEFD, M 어디예요? 여기 MEFD. 자, 여기 넓이가 20일 때 전체 사각형 넓이가 얼마입니까?를 구하는 문제네요. 이렇게 대각선 하나 볼까요? 자, 이 대각선에 잘 색깔 구분해서 볼까?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이 도형과 이 도형은 합동 아닐까요? 그렇지? 지금은 여기 대각선 길이니까 이변 길이 같을 테고 얘랑 평행사변이니까 이거 억과 막곡지가 그래서 ASA 닮음, 아니 합동이 성립해서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다가 여기다 붙여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1번과 여기 2번의 넓이를 더해서 이 사각형 전체 넓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2번을 여기다 옮겨놨더니 이렇게 더해도 저 사각형 넓이와 같다는 얘기고 달리 말하면 이 사각형의 전체 넓이가 얼마? 20.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 얘도 20. 왜? 꼭지점 하나를 기준으로 마주보는 선분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게 되면 이 변 길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는 같다고 배웠잖아요. 맞죠? 그럼 얘 20, 얘도 20. 그럼 여기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 반의 넓이가 얼마? 40. 그럼 나머지 반도 40. 전체 넓이는 80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런 문제는 약간 미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선생님 저 보조선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눈치를 채야 될 게 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생각인가요? 이걸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사다리꼴이니까 어떻게 윗변 아랫변 뭐 혹시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기에는 변 길이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뭔가 이 도형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이 도형을 살짝 변형해서 특히 평행사 변형이니까 어디로 옮겨놓고 평행사한테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 평행하다 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또 옮겨놓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여기도 뭔가 도형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 이렇게 그어서 옮기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 좀 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요? 1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 변형에서 점 P는 A에서 몇 초 2cm씩, 그 다음에 점 Q는 C에서 몇 초 3cm인데 여기 차이가 있네요. P가 출발한 후에 4초 후에 점 Q가 C에서 몇 초 3cm로 이동한답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이 사각형이 이게 평행사변이 되도록 하려면 P가 A에서 출발한 지 몇 초 후에입니까? 평행사변이 된다는 뜻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겠죠? 근데 왜 여기만 기준합니까? 그러면 P와 Q가 이쪽 선분이 있기 때문에 AP와 CQ를 기준하겠다는 뜻이죠. AP 길이와 CQ 길이를 기준으로. 그럼 AQ 길이는 P가 A에서 출발한 지 몇 초입니까? X초라고 합시다. 그럼 X초 후에 AP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 거죠? 얘는 초당 땡 하고 시작하는 순간보다 초당 2cm씩 움직여요. 2cm 움직입니다. 그럼 1초 후에는 2cm, 2초 후에는 2 곱하기 4cm, 3초 후에는 2 곱하기 3, 6cm. 그럼 X초는 2xcm만큼 이동됐겠죠. 그 다음에 선분 얘가 문제죠. CQ가.
얘는 일단 출발이 늦어요. P가 출발한 지 4초 후에 초당 3cm. 그럼 얘도 위에는 2x라는 게 뭐였나요? 초당 움직이는 시간에다가 몇 초를 갖는지를 곱한 거죠. 그럼 얘도 초당 움직이는 시간 3초에다가 얘가 몇 초를 갖는지를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P가 A에서 출발한 지 X초래. 그럼 Q는 P가 움직이는 시간과 4초의 차이가 발생하지. 4초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X-4 아니면 X 플러스 4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뭐가 맞아요? 4초의 차이니까 P가 4초가 더 많거나 아니면 Q가 4초가 더 많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Q가 P보다 4초가 작다면 X-4가 맞을 테고 Q가 움직인 시간이 P가 움직인 시간보다 4초 더 많다면 X 플러스 4가 맞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P가 지금 시간이 더 긴 거야? Q가 더 긴 거야? 자, 이게 헷갈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예를 드는 게 좋아.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헷갈리면 예를 들라고 그랬잖아. 거리 속력 시험 문제 이렇게 비슷한 거 있었는데 기억나요? 거리 속력 시험 문제 할 때 왜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이 이런 문제 해는 거 우리 한 적 있었지. 동생이 자전거 타고 막 열심히 달려서 나중에 형이랑 만났다. 그럴 때 형과 동생이 몇 분 차이가 날 때 누구를 X로 두고 나면 누구는 X 플러스 얼마인지 X 마이너스 얼마인지 이걸 고려할 때 헷갈리면 예를 들라고 그랬잖아. 예를 들라고. 만약에 땡땡초 0초야. 0초. 근데 0초에 출발해서 P가 여기까지 가는데 10초가 걸렸어. 그럼 9시 0초부터 얘는 도착한 게 9시 10초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그럼 몇 초에 출발해요? 9시 4초에 출발하는 거잖아. 맞니? 도착은 9시 10초에 하는 거고. 얘가 먼저 4초 전에 출발했지만 4초 띡 1, 2, 그러니까 얘가 하면 1, 2, 3, 4 하면서 얘가 좀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거죠. 얘는 천천히, 얘는 빠르게 하다가 딱 둘이 갖다 주는 순간에 멈춘 거야. 그럼 얘는 10초 걸린 동안 얘는 몇 초 걸려요? 6초밖에 안 걸리잖아. 초가 더 짧은 거야. X 플러스 4가 아니고 X 마이너스 4인 거죠. P가 이동한 시간보다 Q가 이동한 시간이 더 짧다. 늦게 출발했지만 빨리 갔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거죠. 이 말 이해되실까요? 그럼 결국은 3x-12랑 2x가 같은 값이니 넘어가면 x는 12. 12초 후에 둘은 평행사변이 성립한다. 라는 거죠. 미안해. 참. 저 새끼는 가면 가서 그러네. 야, 이 새끼야. 녹화되고 있었어. 근데 저 새끼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그렇지. 아무도 모르잖아. 저 새끼가, 우리끼리는 저 새끼가 누군지 알지만, 듣는 사람들은 저 새끼가 누구지? 저 새끼가 누구길래 저렇게 선생님 속을 새기나? 누구 알아? 설화중학교 2학년 이미준인 걸 누구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사실 이제 공부하는데 아니까 좀 이제 인맥 생기는 거. 근데 문제를 다 지어서 모르겠네. 이거 도형이 뭐였어요? 마름모. 그리고, 이걸 써놔야 되는구나. 씁시다. 난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다 보면서 해야 되겠네. 사각형 ABCD는 마름모이고요. 삼각형 APD는 정삼각형이랍니다. APD, 여기죠? 이 길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것과 표현하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봐봐. 이렇게 표현할 때 달라지잖아, 느낌이. 봐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마름모, 정삼각형?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60도 정도? 얘 60도 정도. 얘 60도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지? 마주 보는 거,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아니면 이걸 알아야, 뭐지? 애매해지는데, 정삼각형 마름모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기를 직접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정삼각형 세 변기를 모두 같지 않나? 이등변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런 표현법들에 대해서. 이등변이죠? 이게 82, 그럼 얘도 몇 도예요? 80이야. 그럼 여기는 몇 도니? 응? 16? 이 각이 16도. 요 윗각은 몇 도였죠? 60도. 얘네들이 합치면 몇 도예요?
각도는 76도. 근데 마름모는 평행선의 성질, 마주보는 대각과 그 크기가 서로 같다. 76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DBC 평행, 잠깐만요. AB와 ABC가 어쨌든 등변사다리 그리고 AD, DC, 그 다음에 AC, BC 그렇다는 거죠. DAC의 크기를 구하시오. 일단 여기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얘가 X가 될 겁니다. 근데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X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얘랑 엇각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X가 되겠네요. 근데 등변사다리 거는 밑과 크기가 서로 같죠. 그럼 여기가 2X면 여기도 2X예요. 근데 여기가 변길이 같기 때문에 얘도 2X가 되죠. 그럼 여기는 삼각형에서 본다면 내각의 총합은 5X가 되고 그게 180이 됨에 따라 X는 36도. 뭘 구하라는 거예요? DAC. 네, 답이 나오네요. 36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FB, FB, EG 평행, 그 다음에 EH, IC가 평행, 사각형 ABCD 넓이가 100일 때 이 오각형 넓이 값을 계산하시랍니다. 자,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요. 평행선에서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는 같다고 배웠죠? 봐봐. 오각형 넓이 구하는 거 알아요? 모르잖아? 지금까지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 배운 적도 없고. 그럼 이 오각형 넓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 변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알만한 거로. 근데 왜 굳이 얘랑 평이랑 조건을 줬을까? 생각하다 보니 아까 했던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 두 개 중에 한쪽 평행선은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평행선은 높이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점으로 이어서 만든 이 삼각형이나 이 점으로 이어서 만든 이 삼각형 넓이가 동일하겠네? 그럼 이쪽 왼쪽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 넓이를 이쪽으로 이동해도 관계없겠죠. 이 가운데는 놔두시고 얘는 건들지 마시고 같은 내용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쪽 평행선에서 이렇게랑 뭔지 알겠죠? 손 따라 오셔야 돼요. IEH의 넓이나 CEH의 넓이는 같겠죠. 그럼 이 색칠되어 있는 IEH를 여기로 옮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파란색은 이쪽으로, 이쪽 파란색 이쪽으로, 가운데 넓이는 그대로 했더니 이 오각형의 넓이는 실제로 누구랑 같은 겁니까? 삼각형 EBC의 넓이랑 같고 이 EBC는 전체 사각형 넓이 절반이 된다. 이게 왜 절반이에요? 이것도 평행선에서 했었잖아. 평행사변형. 여기 아무데나 점 하나 잡고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 넓이는 전체 평행선 넓이의 반이다. 기억하세요? 그럼 평행사변에서 성립했다는 얘기는 직사각형에서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마주보는 선 먼저 점 하나 찍고 이렇게 이은 삼각형은 전체 사각형 넓이의 절반값이 된다. 전체 사각형이 100이니까 이 오각형 넓이는 50이 정답이다. 가 돼요. 그림과 같은 평행사면 ABCD의 넓이가 150 그리고 AE 여기가 1대 2 BF, FC 얘가 2대 3 1대 삼각형 EBC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됐네요. 자, 여기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은 전체 사각형 넓이가 150이죠. 그럼 이렇게 쪼개본다면 이 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긋시다. 손을 여기다 거요. 그럼 전체 100이잖아? 그럼 왼쪽에 있는 것도 평행사변형, 오른쪽도 평행사변형. 왜? 이게 평행하게 걷다는 가정이니까. 이렇게 세 개의 변이. 그럼 여기가 지금 2대 3이면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 넓이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5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게 설명 필요한가요? 따로? 아니죠? 저게 왼쪽이 오른쪽 3이니까. 밑변 길이가 2, 3으로 나눠졌잖아. 높이는 어차피 평행사면 높이는 동일한 거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높이 동일하면 밑변 길이의 이 평행사변도 정비례하겠죠. 네. 넓이가. 그럼 전체가 아까 150이었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60?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은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여요. 이렇게 쪼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다시 이쪽 왼쪽에 있는 도형 60에 다시 얼마를 가지고 있죠? 반을 가지고 있죠. 30이네요.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넓이가 30인데 지금 밑변이 지금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 나는 여기 2의 넓이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30에 몇 분의 몇? 3분의 2. 2, 1이니까 전체 비율은 3. 그 중에 2를 가졌죠. 약분하면 10 곱하면 20. 이 삼각형 넓이는 20이 된다. 네. 이렇게 긋는 걸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으면 그다음부터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아까는 대각선, 물론 대각선 걸어도 되긴 되는데 그쪽은 좀 더 복잡해질 것 같고 이게 좀 더 유리해 보이네요. 이렇게 가로. 그래도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로로 걷잖아요. 지금 민준이가 말하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이제 가로를 긋겠다는 거죠. 그럼 또 마찬가지 2대 1이잖아. 그럼 밑쪽에 있는 이 사각형은 전체 150 중에 3분의 2를 가졌죠. 그럼 3분의 2. 다시기 얼마죠? 150의 3분의 2면 얼마예요? 100? 그러니까 100을 가졌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쪼개면 이쪽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은 100의 절반, 50. 이게 지금 2대 3이잖아?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은 50의 5분의 2. 약분하면 20.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쪽도 괜찮고 저쪽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대각선을 긋기보다는 이렇게 거주는 게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꺾어진 경계선 사이에 두 땅의 주인이 경계를 일직선을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이게 뭔가 농작물을 경작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꺾여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땅 주인이 야, 우리 선을 다시 그어서 네 땅 내 땅을 공평하게 지금의 땅의 넓이와 다르지 않게 좀 더 경작하기 편하게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끝점 있죠. 이 끝점 두 개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네. 잇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며 여기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어서 일로 옮겨요. 왜? 그리고 났더니 이 성질이잖아요. 평행선에서 한쪽의 평행선에서 선분 길이를 잡아주고 나머지 평행선에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그 넓이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이쪽이든 어느 선분 끝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여기다 갖다 칩시다. 이렇게 이어주면 요 노란색의 삼각형과 이 빨간색의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지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느낌상 이건 지울게요. 느낌상 이런 거 아닌가요? 왼쪽에 있는 농장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1번의 넓이를 가지고 있죠. 왼쪽에는 이 사각형 넓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 세 사람이 아니잖아. 한 사람만 자기 넓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은 나머지 사람도 똑같이 자기 넓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1번 농장주, 왼쪽에 있는 농장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혹시 이 노란색 넓이를 빨간색으로 옮기면 네 넓이 값이 달라지니 물어봤더니 잠깐만. 원래 내 땅은 1번과 2번이 내 넓이였어. 근데 이 노란색 2번이 만약 빨간색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넓이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해도 내 넓이 값은 차이가 없겠는데? 나는 오케이. 오케이라는 얘기는 나 원래 넓이와 지금 넓이가 똑같아. 그럼 상대방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꺾여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여기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왼쪽에 있는 농장과 오른쪽에 있는 농장은 넓이가 동일하며 아까 처음에 넓이가 동일하며 아까보다 훨씬 더 경계선을 이렇게 구분해주면 서로 땅을 경작하기가 유리하겠지. 아무래도 일직선상이니까. 됐나요? 물론 이 점이 아니라 아까 이런 점이 아까 평행선 그었을 때 이 점만 아니 이렇게 옮겨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각형 넓이를 잡아줘도 괜찮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똑같은 거니까. 네. 다른 문제요?